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정창권 박사님 블로그 글인데요. 미분으로 달리고 적분으로 늙어간다. 제목부터 좀 흥미롭죠? 네, 아주 시적이기까지 한데 이게 마라톤 경험을 통해서 시스템 사고라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글이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달리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랄까, 삶의 원리? 그렇죠. 그래서는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쌓여서 결국엔 뭐 건강 상태라던가 아니면 평판 같은 저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흐름과 절양,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둘 사이에 지연,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행동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시스템 사고의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걸로 하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그 핵심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 흐름은 시간에 따른 변화량, 뭐 예를 들면 매일 운동하는 시간 이런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량은 그게 누적된 상태, 뭐 체력 수준이나 아니면 은행 잔고 같은 거예요. 매일 얼마씩 저축하는지 흐름가 쌓여서 잔고, 저량이 되는 것처럼요. 아, 이해가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연이라고 하셨죠. 흐름을 바꿔도 저량이 바로 반응 안 한다는 거. 맞습니다. 특히 그냥 지연이 아니라 비지선형적 지연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꾸준히 해도 결과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마라톤에서 갑자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딱 그런 거죠. 몸 상태 저량 변화가 바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페이스 조절 흐름을 잘못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복잡성이죠. 예측이 어려운. 그렇군요. 그래서 글 쓰신 분도 처음에는 그냥 막 쉬지 않고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 네, 그 노력, 자기 효능감, 성취, 더 노력하는 일종의 강화루프에 빠졌던 거죠. 아주 긍정적인 순환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주변에 잘 달리던 사람들도 결국 부상이나 후유증 겪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건강한 시스템일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이에요. 처음엔 고통 총량 법칙 같은 걸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마라톤의 고통 총량은 정해져 있고 빨리 달려서 높은 흐름, 고통을 짧게 겪을 거냐, 천천히 달려서 낮은 흐름, 길게 겪을 거냐, 뭐 이런 선택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단순히 고통을 어떻게 배분할까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회복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의도적으로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회복. 그냥 달리는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쉬는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중간중간 짧게 쉬는 게 젖산 제거에도 좋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심장 부담도 줄여준다잖아요. 이게 전체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급수대에서 한 2분 정도 잠깐 멈춰서 심박수를 좀 안정시키는 거. 이게 오히려 시스템 붕괴를 막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효과는 큰 그런 지렛대 효과가 큰 행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네, 잠깐 멈추는 게 결국엔 더 빨리 그리고 더 건강하게 완주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 가설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 마라톤에서 계속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면서 또 조정하고 이 과정 자체가 시스템 사고를 실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답을 딱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중요한 건 눈앞의 결과, 그러니까 절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흐름의 질에 주목하는 태도예요. 어떻게 달리고 또 어떻게 쉬는지. 그렇군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흐름의 방향과 질이다. 오늘 내가 어떤 흐름을 선택하고 만드는지, 그게 쌓여서 나중에 어떤 절량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차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정창권 박사님 글을 통해서 시스템 사고라는 렌즈로 마라톤과 우리 삶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삶도 마라톤도 결국 적분,
장기 결과를 위해서는 미분, 매 순간의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 그 절약은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얼마나 잘 회복하는지 그 흐름의 질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저자분도 이 전략으로 2025년 파리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효과도 증명된 셈이네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여러 흐름들 있잖아요. 일하는 흐름, 쉬는 흐름, 배우는 흐름, 관계 맺는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들, 뭐 건강이나 지식, 행복 같은 절약들을 현명하게 돌보는 과정이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도록 의식적으로 좀 개입하고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라톤이나 건강 문제 말고도요, 여러분 삶에서 혹시 지금 당장의 결과, 절약에만 너무 집중하느라 놓치고 있는 흐름의 질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지렛대 효과가 큰 행동, 그런 흐름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